73 남성의 솔직한 고백. 재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낫다.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노년의 의미 있는 삶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70세의 박준호 씨가 전하는 솔직하면서도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재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각자 다른 소망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유와 편리함을 중시하며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다소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 씨의 실제 경험을 들어볼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마주한 어려움부터 그 결정이 가져온 뜻밖의 장점까지 모두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그가 전하는 소중한 교훈은 우리가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돕고 노년이 단순히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노년에 대해 가지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혜진이고 저보다 10살 이상 어립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그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고 그녀도 저에게 꽤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집을 구입했을 때 제가 돈을 보태지 않은 이유로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차갑게 대했으며 때로는 말도 하지 않는 냉전 상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에게 항상 잘 대해줬습니다. 제 월 연금은 80만 원인데 그중 절반인 40만 원을 그녀에게 매달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채식을 하고 있어서 주로 달걀, 채소를 먹었고 우유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의 한 달 생활비는 약 3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돈은 식재료를 사는 데만 쓰였고 그녀는 추가적인 지출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일이 먹고 싶어서 그녀에게 부탁했는데 그녀는 항상 가장 저렴한 것을 골라오거나 신선하지 않은 것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을 사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녀는 비싸다며 절대 사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에게 부탁하기조차 미안해졌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스스로 사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돈으로 과일을 사오면 그녀는 저보다 더 많이 먹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돈을 아끼는 것과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자이고 저는 남자이니 조금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인색한 성격 외에도 집안일을 싫어합니다. 제가 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면 그녀는 항상 미루다가 제가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밥을 했습니다. 밥을 다 짓고 나면 설거지를 제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엄청난 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자주 침대에 누워 피곤하다며 저에게 보살핌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제가 가끔 밖에 나가 산책을 하려고 하면 그녀는 항상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그녀를 기다리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그녀는 옷을 이것저것 갈아입으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꿔 입었고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화장까지 하며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준비 과정이 저를 질리게 해서 더 이상 그녀와 함께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나가는 것을 거절하면 그녀는 화를 내며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다른 여자와 만난다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춤을 추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춤은 제게 생기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춤을 출 줄 모르기도 했고 제가 다른 여자와 춤을 추는 것을 의심하며 금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른 여자를 안고 춤을 추는 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저를 나이가 들어서도 점잖지 못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결국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저는 제 취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 부부는 벌이가 많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해서 생활이 매우 빠듯합니다. 그런 딸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딸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려고 돈을 쥐어줍니다. 하지만 제가 딸에게 돈을 주기만 하면 그녀는 기분이 나빠지며 그 돈을 노년에 대비해 저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40만 원을 그녀에게 주고 있는데 남은 돈까지 그녀가 간섭하려고 하니 정말 지나치다고 느꼈습니다. 재혼한 아내의 성격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치거나 몇 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저를 위해 밥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냉전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화를 풀기 위해 제가 먼저 참으며 계속 달래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저를 위해 밥을 해주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인이 된 지금 더 이상 큰 기대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의 아내와 비교하면 제 전 아내는 참으로 불운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전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즐거움만 쫓으며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벌었던 돈은 제 자신을 부양하기에도 부족했으니 그녀를 돕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전 아내는 저와 함께 살면서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과로로 인해 그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때 딸은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0살 이상 어립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항상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생각이 성숙해지며 여성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보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제게 권위적으로 대하며 독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좋아서 결혼 생활의 갈등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싸우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저를 비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 치아는 약해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이 자주 끼곤 합니다. 식사 후 이를 쑤시고 있으면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더럽다고 말하고 심지어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보통 코를 골곤 합니다. 그녀는 제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하며 이불과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잘생긴 남자로 직장에서 많은 여성들의 호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혼한 지금의 아내만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관대한 사람이었고 돈을 아끼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제 외모와 관대함 덕분에 그녀가 저와 결혼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청년이 아닙니다. 제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걸음걸이도 점점 구부정해졌습니다. 제가 노년에 접어든 이후로 그녀의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변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실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참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저를 비난하더라도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도 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요. 하지만 갈등은 그녀의 아들이 집을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저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를 거절했고 그녀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돈을 줄 능력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저에게 돈을 요구할 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거의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에 올 때도 그는 오로지 어머니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저를 완전히 무시하며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하는가? 그녀가 돈을 요구할 때의 태도는 저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상의하지 않고 마치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사야 하니까 당신이 2천만 원을 줘야 해요. 제 친딸에게도 그렇게 큰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제가 그녀의 아들에게 그런 돈을 줘야 할까요? 만약 그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만 필요하다고 했다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기꺼이 줬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에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3천만 원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중 2천만 원을 그녀에게 준다면 저는 1,000만 원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내가 당신에게 40만 원씩 주고 있잖소. 당신은 그 돈을 다 쓰지도 않더군. 그동안 당신이 틀림없이 꽤 많은 돈을 저축했을 텐데 나는 한 번도 그 돈에 대해 묻지 않았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가 더 줘야 한다고 하는 거요? 이 말을 듣자 그녀는 화를 내며 제가 돈을 목숨처럼 여긴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저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제가 아플 때도 돌보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는 제가 지금껏 그녀를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 않을 거라면 완전히 하지 말자. 그때부터 저는 매달 그녀에게 40만 원을 주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줘도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가 생활비 지원을 끊자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살던 집을 팔아 아들이 넓은 새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짐을 옮기고 아들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평생 그녀가 다시 저와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사도우미에게 한 달에 40만 원을 지불하지만 제가 받는 것은 재혼한 아내와 살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살면서도 집안일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불쾌해했죠.
하지만 지금은 가사도우미가 모든 집안일을 책임져 주니 저는 완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과를 먹고 싶으면 2개를 깎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사도우미에게 한마디만 하면 그녀가 사과를 정성껏 깎아 손수 가져다 줍니다. 저를 가장 만족스럽게 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절대 저와 다투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르며 제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집에서 주인으로서의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재혼한 아내와 살면서 늘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녀에게 명령받으며 매우 답답하게 지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깨달은 이후 저는 재혼한 아내를 다시 맞이할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평생 다시 그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연금은 매달 80만 원이므로 가사도우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매일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제가 요청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해줍니다. 지금의 삶은 매우 편안하며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던 때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녀와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을 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70세 박준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은 70세에 하지 말아야 할 6가지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한 지침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60세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며 삶이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70세에 이르면 이는 종종 큰 전환점이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이 시기에 삶을 통찰한 사람들은 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누릴 줄 압니다. 반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50에서 60대와 같은 줄로 여기며 불필요한 문제들에 계속 휘말리곤 합니다. 인간은 한평생 살면서 욕망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성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성숙한 자기 절제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복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자녀와 손주들은 그들만의 복이 있습니다. 60세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내는 손주를 돌보고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체력과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힘든 노동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독립심을 키우고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용기와 지혜로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게 하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녀를 내려놓고 어르신들은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돕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장수를 지나치게 바라지 마세요. 오래 산다고 해서 꼭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법을 시도하거나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며 많은 돈을 씁니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자녀들의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장수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규칙이 깨지고 몸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단순하고 여유롭게 나이 들어가며 생과 사를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현재 하루하루를 즐길 줄 알게 되면 삶은 한결 가볍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매일을 온전히 살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몇 년 덜 산다 해도 즐겁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인생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눈부신 햇살로 가득한 소중한 날입니다. 세 번째, 돈을 더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인연이 없으면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100만 원을 원하고 또 어떤 이는 1억 원을 꿈꿉니다. 60대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설거지, 청소, 경비원 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동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70세가 넘어서까지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과학자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직업도 결국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복과 재물은 이미 운명 속에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삶의 흐름에 순응하며 평온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결국 부와 재물은 모두 한때의 덧없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네 번째, 세교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부부가 서로의 인생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된 지금 진정한 사랑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일입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은 드물며 특히 남성에게 그러합니다. 자제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빠지면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욕망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가정, 재정, 부부 간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온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동반자를 만나 함께 살아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이의 부부 간의 감정은 마치 이웃 간의 관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손을 잡는 일도 드물지만 여전히 서로를 조용히 배려하고 돌보며 살아갑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사라진 뒤 사랑은 단순함과 끈질긴 지속성만 남습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배우자를 잃었다 하더라도 황혼의 사랑을 찾고자 한다면 신중히 판단하고 서두르지 마세요.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고독에 익숙해지면 그것도 괜찮아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사교 활동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즐거운 파티는 결국 끝나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주며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60대에 이르면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세대 간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 가까운 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 많은 친구와 친척들이 더 이상 곁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면
의미 없는 모임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적절한 모임에 잘못 참여하면 화가 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한때 소중했던 친구 모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그런 모임을 억지로 붙잡거나 새로운 모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대부분의 새로운 관계는 일시적이며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란스러운 환경에 대한 선호를 줄이고 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진실되고 따뜻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6.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지 마세요. 마음속에 도원타오유엔이 있다면 어디든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여행을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탐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끝까지 가보고 싶어하며 이를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건강이 더 이상 장거리 여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너무 많은 풍경을 보면 어느 산이든 어느 강이든 결국 비슷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인식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이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로 보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당신은 이미 3번째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풍경의 아름다움은 외부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남은 삶은 단순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장을 보러 가는 길조차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삶은 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기에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건강하길 바라기에 장수를 지나치게 바라지 않고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풍족한 삶을 원하기에 만족할 줄 알며 단순하고 평화롭게 삽니다. 저는 배우자와 평생 함께하길 바라기에 서로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며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바라기에 마음속의 풍경을 간직합니다. 창문을 열면 온 세상이 펼쳐집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넓은 하늘과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줄어들면 오히려 정신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며 채널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종 모양도 꼭 켜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끝까지 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의 변화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며 성공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